네,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10시 중반 구간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빠르게 확대되네요. 그러면 주제 잡고 오늘도 시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옵니다. 월 말이고요. 다음 주 되면 또 월 초에 경제 지표들도 나오겠죠. 이런 지표 부진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 또 미국 증시 부양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간밤에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328만 명이나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겁니다. 사상 최대고요. 지금 표에 보시면은 옆에 오른쪽에 거의 안 보이실 정도로 높게 기둥이 하나 서 있는데 과거 대비로 그만큼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미국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 양상을 나타냈었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G20 특별정상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여기에서는 공동 성명문이 채택이 됐고 대유행 억제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헷갈리실 거예요. 어제만 하더라도 밤에 있을 미국의 고용 지표를 봐야 된다. 고용이 안 좋으면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해석들이 많았는데 고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가 오르고 있어서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요. 이 시간에 먼저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센터 유동원 본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출원 파악이 됐습니다. 쇼크 수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고용 상태가 지금 어떤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 3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이 328만 3천 건으로서 컨센서스가 170만이었으니까 크게 상회를 했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까지도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수치는 어쨌든 숫자로 놓고 보면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고요. 1967년 이후의 최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이 점포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집단 모임 자제 등등이 여러 도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아주 단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모습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지금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미국의 고용 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서 미국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의 지역, 경제활동이 셧다운된 상태죠. 3분의 1 수준이니까 당연히 역대 최고치의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계속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은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폐쇄 정책이 나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 때 지금 다시 재오픈을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건 이제 겨우 2주 뒤의 얘기고요.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쪽이 지금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4월달 한 달 동안에는 지금 현재의 계속적인 이런 이 실업 청구권 건수가 늘어날 것이고요. 이 부분이 당연히 2, 4분기 경제 성장률을 크게 위축시킬 거라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제 슬슬 경제 지표로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발표된 지표 가운데서도 이런 분위기가 엿보였나요? 네, 지금 3월 미국 제조 PMI 지표가 49.2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는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43.5가 예상치였고요.
이전치인 50.7보다는 낮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조업 쪽은 괜찮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서비스 업종이죠. 미국의 경제 중에서 뭐 아시겠지만 거의 뭐 70%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 업종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중요한데 지금 39.1이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인 49.2보다 훨씬 낮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는 좀 당연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조업 대비의 서비스업의 지금 둔화가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수치를 보는 데 있어서의 딜레마가 상존합니다. 기본적인 GDP 성장률은 4분기에 2.1%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와 동일한 수준으로서 아주 뭐 견고한 모습이었으나 지금 1사분기, 2사분기에 모든 지금 글로벌 금융사들이 예상하고 있는 큰 폭의 GDP 하락은 뭐 당연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월말 월초 되면은 경제 지표는 더 쏟아질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 가운데서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게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뭐 우리는 계속적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실업률 발표 내용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비제조업 뭐 이런 쪽에 지표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미국 증시가 보여준 모습은 이런 수치를 확인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2, 4분기의 경제가 침체, 아주 큰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올해 1, 4분기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2, 4분기에 경제활동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면 오히려 3, 4분기 그렇다면 2, 4분기의 주가 흐름 자체는 오히려 안정을 찾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들이 시장을 끌어내리기보다는 오히려 신규 확진자 수의 감소폭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시장은 민감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최악의 수준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이 부분 불확실성의 해소 측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용 쇼크가 나왔음에도 미국 증시가 왜 올랐는지 약간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조금 더 투자 전략 파트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간밤에 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고용하고 저희가 G20 들여다볼 건데 먼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미국 증시가요, 고용 쇼크에도 불구하고 왜 올랐다고 전문가님은 해석하세요? 이제 지금 이제 고용 쇼크와 관련된 부분들은 미국 증시에 뭐 이제 좀 반영이 됐다 좀 봐야 되겠고, 그동안에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은 그걸 실제로 이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불안감으로 그동안에 정책이 왜 이렇게 약발이 안 먹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어제 이제 의회 통과도 있었고요. 또 G20 정상회담에 어떤 이제 공조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정책 기대감이 위로 끌어올려주는 부분이 더 강했느냐 아니면은 위에서 이제 경기 불안이 밑으로 또 이제 누르는 부분이 더 강했느냐 그 두 힘 중에서 밑으로 누르는 부분은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아래에서 좀 받치는 힘이 조금 더 강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이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G20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긴급하게 좀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예, 어제 전반적으로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공조를 분명히 하겠다. 더 강화하겠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이 되고 또 경기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그런 공조를 이어가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기조가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의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명서부에 나온 걸 보면은요, 임상 및 연구 자료를 공유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하게 이제 그 연구되는 부분들이 공유를 하게 되면은 뭔가 좀 더 빠르게 치료제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공유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4월에 G20 장관 회의에서 공동 조치를 마련을 하겠다. 구체적인 안을 지금 만들겠다는 부분이 어제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강한 발언을 또 이어갔습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는 뭐 이제 뭐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분을
뭐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정부에서의 재정책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경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방 리스크를 막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이 협조를 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또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봤는데요. 재정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던 부분인데 이제 개방과 관련된 부분에 이런 공동성명의 이제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국제 무역을 촉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시장 유지 목표를 재확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셧다운이 굉장히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글로벌 셧다운이 지금 다 이제 진행이 됐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제 그 무역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촉진하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봐서 뭐 하긴 하겠지만은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하겠다는 부분은 무역 부진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 오늘 뭐 G20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세요? G20에서 사실상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 그동안 시장에서 뭐 안 듣던 얘기가 나왔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제 확인 이런 것들은 좀 보이는데요. 어쨌든 어제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뭐 역대 이제 최고로 나왔는데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해줬고 또 유동성 공급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달러지수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한다면은 경기 부양책 같은 것도 나왔고 또 이제 국제 공조 기대감들이 있다면은 시장은 분명히 이제 하방이 지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하방 지지 이후에 반등이 나올 건가 하는 부분은 코로나19가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진정 기미에 가느냐 또 셧다운 이벤트가 이제는 좀 이제 해소가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하방은 좀 견조해지지 않았나 변동성은 좀 있을지언정 이번에 나왔던 저점은 깨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전무후무한 지원책들을 듣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나올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밤에 이 파월 의장의 멘트도 이에 대한 답변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는데 각국 정부에서 더 내놓을 카드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예,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제 이제 제롬 파월이 이야기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탄이 바닥나는 일은 없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이제 연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에서 꺼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바닥이 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은 사실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회사채까지 매입이 나섰는데 가령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연준에서 투자 등급 회사채를 매입을 하는데 투기 등급까지도 충분히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회사가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출도 있지만은 이제 뭐 이런 회사채 발행을 내 가지고 하는 부분을 나라가 회사채를 사주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뭐 무한정 해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카드는 많이 있다 봐야 되겠죠. 단지 이제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인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카드는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활절 이전에 셧다운 해제가 되길 원해. 라는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멘트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봐야 됩니다. 셧다운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돌아가야 될 비즈니스들이 좀 안 돌아가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제 각국의 행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제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19가 조금만 좀 진정세에 있더라도 지금 입국 금지 같은 것들 또 이동 제한 같은 것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카드가 분명히 지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다시 회합을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이거 가지고도 만약에 안 된다면은
더 큰 어떤 정책 공조, 더 큰 이제 어떤 부양책 같은 것들을 위해서라도 또 이제 뭐 시장에 뭐 어떤 개입한다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또다시 모여서 뭔가 성명서를 다시 발표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카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뭐 국제적인 글로벌 카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총선 이후에 2차 추경도 논의가 지금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하게 역대급으로 지금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고 부양 정책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것들은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이나 뭐 방안들은 카드는 충분히 있다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11조 규모의 이런 부양책 얘기가 나왔는데 또 야권에서는 40조 정도 얘기하니까 정부에서 그러면은 재원마련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펼쳐지듯이 결국에는 정부에서 카드를 꺼내들면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거고 미국 쪽에서는 돈을 찍어낸다 하더라도 그러면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따라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이제 그 근거가 있는 우려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의 어떤 이제 그 유동성 정책을 펼 때는 항상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유동성이 너무 과다하게 공급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물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걸 어떻게 잡을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은 늘 있게 마련인데 단지 이제 지금 상황이 과연 그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건전한 재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상황이냐 아니면은 지금 당장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명히 글로벌 은행이라든가 또 이제 뭐 각국의 이제 행정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을 막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댐이 터져버렸다. 그래서 일단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댐을 막는 게 1차적인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카드를 아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오늘 게다가 좀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에 이제 좀 다 왔나 이런 시각들도 있어가지고요. 예, 저는 이제 일단 중기적으로 본다면 하방 리스크는 충분히 완화가 됐다. 그래서 하방은 잡혔다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19가 뭐 피크를 지난다, 또 셧다운 이벤트가 이제 해제가 됐다 이러면은 시장 급반등도 저는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국내 낙폭과대 반등은 이제 이번 주로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보이고 지수 단으로 본다면은 이제 박스권에 좀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박스권이 형성이 되더라도 지수가 올라갈 종목도 있고 아니면 박스권에 갇힐 종목도 있고 이렇게 좀 차별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 1분기 실적이 좀 그래도 선방했던 그런 업종 내에서 몇몇 종목들일 거기 때문에 선별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반도체 소재 쪽이 삼성전자의 가동률이 그래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선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G 쪽도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쪽도 보셔야 되겠고요. 택배는 뭐 틀림없이 1분기 성장했겠죠. 또 게임이라든가 컨텐츠 쪽도 종목별로는 상당히 좀 선방한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스권은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박스권 저는 뭐 일단 상단이 1800선 위아래 정도에서 좀 설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단도 궁금해요. 하단은 네. 저는 요번에 나왔던 이제 그 하단 정도인데 사실 한 번 더 깰 수도 있다고 봐요. 그 1400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살짝 조심스럽게 견해를 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